이렇게 맺혀 있는 형태로도 이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구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거나 요 방향이 맞지만, 물방울이라고 할 때는 반대적으로 이제 보여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평면이 있으면 이렇게 물방울이 맺혀 있고요. 자, 빛의 방향은 이렇게 온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이쪽이 가장 밝은 부분이 돼야 되지만, 사실은 물방울은 빛을 투과를 좀 시키기 때문에 밑에 있는 바닥면에 있는 색감이 이쪽으로 맺히게 돼요. 굴절이 돼서.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어두워지고요. 이제 중간 컬러 들어가시고요. 다음에 밝은 컬러 들어가시게 되고, 이 부분이 가장 밝은 부분이 됩니다. 아까 위에랑 보시면 반대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가장 밝은 부분인데 똑같이 그림자는 이쪽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생기는 물체의 그림자나 빛의 방향의 반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시기 조금 더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거는 측면에서 봤던 부분인 거고, 얘를 우리가 이제 시야를 정면에서 이런 형태로 본다라고 했었을 때를 한번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구의 형태를 하나 가볍게 그려주시고요. 원형이에요. 이때는 물방울이기 때문에 너무 또렷하게 그리지 않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정면에서 빛을 받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정면에서 빛을 받는 부분들은 여기 윗부분이라고 체크를 했을 때 가장 진한 부분들은 위에 부분이 됩니다. 바닥에 있는 컬러가 비춰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 컬러, 그 다음에 가장 밝은 컬러가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바닥면이라고 했을 때 여기 밑에서 그림자가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닿아 있는 부분이 가장 어둡게 되고요. 앞으로 나갈수록 조금 더 흐리게 표현을 하시면 돼요. 번지듯이.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빛이 받는 부분들을 위쪽에 형성을 했었을 때 이렇게 밝은 부분들을 하나, 아예 밝은 부분들 지우개를 이용해서 가볍게 지워주셔야 됩니다. 자, 요렇게 하이라이트, 여기는 이제 아까 위에서 봤었던 요 하이라이트가 정면에서 봤었을 때는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이라이트고요. 밑에 음영 부분 정확하게 한번 표현을 해주시고, 요런 느낌의 이제 정면으로 표현된 이 구 형태, 요거를 이제 저희가 물방울이라고 표현을 하는 디자인인데요. 요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거는 요렇게 수성물감. 네, 요거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페인팅, 그러니까 아트 메이크업을 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한테 사용이 가능한 화장품류로 분류가 되어 있는 수성 물감이에요. 제가 쓰던 거라서 이렇게 깨끗하진 않지만 일단은 이제 이런 물감들은 인체에 그대로 사용하셔도 무방한 물감입니다. 그리고 표현을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브러쉬 부분들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의 조절을 위해서 수건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물통까지 준비해 주시면 모든 준비는 완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컬러링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에는 채색을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는 사실 구 형태는 그냥
라인만 잡아주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정면에서 뭐 예쁘게 아까 말했듯이 물방울은 규칙적으로 찍어내듯이 구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가이드만 살짝 잡아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채색을 하기 전에 지우개 가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살짝 다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저는 아까 위에서처럼 이렇게 그림자 위치를 똑같이 살짝 잡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케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뾰족한 붓을 세필 브러쉬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아까 이제 물감 선연습 하실 때 한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가볍게 뭔가 작은 그림을 그리실 때는 라운드 브러쉬나 사각 브러쉬보다는 이렇게 세필 브러쉬를 이용하시는 게 굉장히 좀 수월하세요. 일단 브러쉬에 있는 잔여물이 혹시나 남아있을까봐 정리를 해주고요. 자, 우리가 물방울이라면 가장 쉽게 생각하는 컬러가 블루 컬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화이트가 많은 하늘색을 이용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맑은 파란색을 사용해서 바로 표현을 할 건데요. 처음에 수채화 물감이 아니라서 이렇게 바디 페인팅용 물감들은 처음에 브러쉬 이렇게 물을 많이 묻혀주신 다음에 물을 올려 놓으시고 물감을 조금씩 녹여서 농도를 맞추셔야 돼요. 만약에 다량으로 나중에 메이크업을 하실 때는 조금 더 많은 물을 찍어서 넣으신 다음에 농도를 맞추시면 되고요. 자, 지금 보시면 옆에 이렇게 진하게 나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살짝 위쪽에 얹어줍니다. 자, 약간 초생달 느낌으로 이렇게 얹어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때 브러쉬는 하나를 가지고 물을 계속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지만 두 가지 색깔의 브러쉬, 두 가지 타입의 브러쉬를 이용해서 그라데이션을 잡아주셔야 돼요. 보시면 자, 이때는 색이 안 묻은 브러쉬인데 얘를 가볍게 끝에 부분만 만져서 위쪽으로 물로만 퍼뜨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부족하면 위쪽에 다시 올려서 잡아 끌어내면 되기 때문에 올려놓고 살짝 자, 이때 브러쉬에 있는 물의 양을 조금 조절을 해서 물감을 덜어내 주시고요. 물감이 계속 브러쉬에 묻어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그라데이션이 안 돼요. 그래서 물에 한번 헹구시고 다시 물을 이용해서 라인을 잡아줍니다. 경계면이 최대한 없게끔 살짝 잡아서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 밑에까지 컬러링을 살짝 들어가줍니다. 자, 위에 한 번 더 채색이 들어갈 건데요. 이때 올려놓고 재빠르게 물감을 펴주시면 여러 번 동작하시는 거를 좀 줄이실 수 있어요. 나중에 아트 메이크업을 하게 되더라도 마르기 전에 뭔가 터치를 하시게 되면 조금 더 좀 쉽게 전체적인 표현을 하실 수 있고요. 라인은 끝까지 당겨와서 자, 이렇게 표현을 어색한 부분이 없도록 해줄 수 있게 물에 닦아가면서 한 번씩 표현을 해줍니다. 네, 이렇게 안쪽까지 다 채워줄게요. 자, 일단 기초 컬러에 대한 부분들을 해놓고 나서 브러쉬에 밑에 일단은 종이가 좀 젖어 있어서 얘네들은 이제 물감을 올리면 계속 번지게 될 건데요. 이때 조금 마른 다음에 사실 올리시면 조금 더 쨍한 부분들, 터치감이 있는 느낌들을 표현하실 수 있고, 그게 아니라 그라데이션을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물기가 좀 있는 상태에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밑쪽으로 살짝 정리해주고, 자, 하이라이트 부분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위에 이 부분, 우리가 지우개로 여기를 지웠잖아요. 근데 이제 물감은 지우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윗부분에다가 살짝
공간을 남겨놓고 자연스럽게 곡선의 형태를 잡아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초 부분들이 컬러링이 되면요, 그 다음에 그림자 부분의 컬러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색깔을 이용해서 밑에 그림자까지 표현을 할 건데, 사실 이제 그림자는 빛이 닿지 않는 곳이다 보니까 여기에 썼던 블루 색깔보다 톤 다운을 조금 시켜 주셔야 해요. 기존에 내가 이 색깔을 사용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진한 다크블루에서 딥블루, 다크블루에서 약간의 검정을 섞어서 너무 뭐 까맣지 않게, 너무 까맣다 싶으면 파란색을 조금 더 섞어서 아까 썼던 색깔보다 조금 더 어두운 느낌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아까 썼던 색깔보다 조금 더 어둡게 이렇게 표현이 되면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닿아 있는 면을 조금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가장 깊은 부분들을 들어가야 돼서 마찬가지로 세필 브러쉬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쪽으로 깊은 부분들을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썼던 브러쉬들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셔서 위쪽으로 퍼뜨려 줍니다.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만들어 주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을 굉장히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림자는 보통 메이크업을 할 때 많이 표현을 하는 부분들은 아니어서 그냥 가볍게 형태의 느낌만 라운드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밑에 선 한 번 더 정리해 줄게요. 위에도 또렷한 느낌으로 한 번 더 다시 퍼뜨려 주고, 물이 투과가 되기 때문에 형태적으로 너무 이렇게 굴곡이 안 맞는 부분들은 조금 맞춰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우리 아까 여기서 표현했던 것처럼 빛의 부분들을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전혀 또 사용하지 않았던 브러쉬 이용해서 깨끗하게 흰색을 써야 되니까, 자, 이때 흰색은 위에다 올리는 거기 때문에 물기가 많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충분히 많이 물감을 갈아서, 적은 양의 물에 물감을 많이 갈아서 물량이 굉장히 적게 나오게끔 한 방울씩만 찍어서 물량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 위쪽으로 가볍게 올려놓을게요. 물감은 충분히 올려놓으시고, 자, 이렇게만 두면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살짝 물을 섞어서 테두리 부분들을 정리를 조금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다시 한번 빛의 부분들을 만들어 주시면 수채화로 표현된 구 형태가 완성이 돼갑니다. 자, 이때 이렇게 표현하면 약간 좀 투명한 구의 형태라고 보실 수 있고요. 얘를 조금 응용한 버전이 있어요. 아트 메이크업 시에도 베이스를 다 깔고 나서 하는 경우가 조금 있는데요. 이렇게 투과가 생기는 그런 구의 형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은 나뭇잎 위에 있는 물방울을 많이 표현을 하시니까
녹색을 밑에다가 살짝 이파리처럼 베이스를 깔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깔고 이 위에 이거와 같은 색깔, 그러니까 물방울 자체는 색깔이 없죠. 투명해요. 그래서 위에 질감 부분들을 형성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같은 색깔의 계열 중에서 조금 더 진한 느낌으로, 그래서 색깔을 섞으실 때 이렇게 같은 계열 색깔로 색깔을 섞으셔서 한번 체크를 하시는데, 너무 톤 차이가 많이 나죠? 이때는 조금 줄이셔야 돼요. 조금 줄여서. 그 다음에 여기에 종이의 부분이 좀 말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마르는 동안을 좀 기다리셔야 되고요. 자, 너무 물이 많으면 사실 그리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 기다렸다가 하시고, 지금 브러쉬에는 거의 물이 없는 상태로 후의 형태를 잡아서 표현을, 자, 흐르니까 밑으로 조금 쏠리게끔, 이렇게 물방울이 밑으로 쏠린다 생각하면 밑으로 이렇게 좁아질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때 브러쉬를 좀 깨끗하게 닦아서 밑에 있는 물감을 조금 걷어내 볼게요. 다시 닦아내고, 이렇게 약간 걷어내듯이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밑에 부분이 좀 밝죠? 요게 이제 나중에 아트 메이크업 할 때 이렇게 걷어내기가 좀 어려우시면 흰색이 들어가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 약간 이제 투명한 느낌으로 하고자 얘를 걷어내긴 했는데, 차후에 부족하면 얘네들을 다시 흰색을 이용해서 표현을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살짝 걷어내는 정도로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부분 이제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녹색의 컬러, 그러니까 밑에 있는 색깔보다 조금 더 진한 컬러를 이용해서 위쪽에다가 색을 넣어줍니다. 종이에 하실 때는 밑에 물이 많으면 얘가 쉽게 번지거나 까지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건조 시간을 살짝 주시는 게 좋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초생달 모양으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깨끗한 브러쉬 이용해서 중간색으로 그라데이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올수록 살짝 이제 퍼지는 것 같은 효과. 이렇게 밝은 부분부터 어두운 부분까지 쭉 만들어 주시고요. 위쪽에 이제 어두운 부분들도 조금 자연스럽게 밑으로 내려올 수 있게 잡아주고요. 다시 한번 그라데이션 효과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 밑에가 점점 밝은 것 같은 느낌의 물방울이 그려지게 되고, 붓의 끝을 이용해서 라인을 한번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림자가 생길 것 같은 부분으로 이렇게 먼저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제 조금 밑에 있는 부분들까지 한번 인맥이랑 이런 거 비춰지는 부분들까지 한번 쭉 그려볼게요. 자, 일단은 연한 녹색으로 너무 진하지 않게, 자,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선을 한번, 인맥, 그러니까 나뭇잎에 있는 그런 이제 물이 지나가는 관이죠. 자, 요렇게 일단은 한번 쭉 그릴게요.
물방울 부분은 피해서 그릴 건데요. 얘가 나중에 어떻게 그 위에 들어가는지를 한번 좀 보셔야 돼서 끝으로 가볍게. 자, 이렇게 선 그리는 거는 아까 선 연습을 했기 때문에 다들 조금 쉽게 그리실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시고, 자, 이렇게 연결된 부분들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살짝 옆으로 피해서 커브를 다시 한번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옆으로 살짝. 우리가 안경이나 아니면 뭐 렌즈 같은 거를 볼 때 이렇게 약간 볼록 렌즈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굴곡을 조금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어두운 부분들, 선 보이는 것들 한 번 더 디테일 잡아주시고, 퍼뜨려 주실게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옆쪽에도 살짝 어두운 반사 부분이 내려올 수 있게.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좀 선이 두꺼워졌죠? 여기를 좀 닦아 볼게요. 자,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그림자, 아까 우리가 했었던 것처럼 밑에 부분의 그림자를 좀 진하게 해서 모양을 아까 만들었던 것만큼 살짝. 그림자는 너무 디테일할 것까진 없고 그냥 입체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조금씩만 해서 이렇게 그려볼게요. 너무 진하지 않게 살짝 밑에가 보이듯이. 이런 식으로 밑쪽으로 그림자 만들어 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라인을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지저분하게 번지는 느낌이 최대한 없고 붓의 끝부분 한 가닥 두 가닥 정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흰색을 이용을 해서 빛의 하이라이트 표현들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물감을 많이 갈아서 좀 많이 묻히신 상태에서 위쪽에 약간 흐르듯이 살짝 흐르듯이 올려주시고 붓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셔서 퍼뜨리는 게 아니라 어색한 경계 부분만 한 번씩 만져서 마무리 표현을 할 거예요. 조금 포인트로 진한 부분 아까 밑쪽에 이렇게 비치는 부분들 살짝 안 보이면 흰색 넣어줘도 된다고 했었죠? 너무 많이 넣으면 어색해질 수 있으니까 가볍게 색깔만 좀 밝아 보이게끔 얇게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굴곡이 비춰진 물방울 표현까지 완성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만든 물방울 중에서 사실은 요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좀 디테일한 표현들을 할 때 사용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트 메이크업 시 물방울을 이용한 이런 부분들은 요런 느낌을 좀 더 많이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느낌에서 이제 조금 응용이 돼서 요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사람 얼굴에 눈물이 이렇게 흐르는 요런 것들을 표현을 할 때는 요런 느낌이 요 끝에 부분에 표현이 될 거고요. 이렇게 비춰지는 느낌들도 이런 부분에서 표현이 될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디자인이라서 요것만 숙지를 조금 해주시면 다양한 표현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대했을 때 이제 좀 디자인을 정확하게 좀 보시면 요런 느낌이고, 옆에 있는 물방울 흐르는 것도 이제 저렇게 표현이 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물방울 연습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아트 메이크업에 올라갔었을 때의 느낌도 제가 한번 가볍게 시안을 짜기 전에 어떤 형식으로 올라가는지 베니스 마스크에다가 한번 디자인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